특별법은 크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범정부 지원 체계, 두 번째 신속 인허가 처리, 세 번째 차별화된 지원 보상인데 첫 번째가 중앙 정부의 거버넌스를 좀 강화하자. 전력망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여기가 구성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요. 당연직 위원으로는 장관과 광역지자체장,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이제 구성되는 약 35명 정도의 그런 행정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어떤 걸 할 거냐? 이 특별법 대상 사업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김현진 부장이 말씀드렸던 초장기 기본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심의 의결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정부에서 전력망 확충 관련 정부 부처 간 갈등, 지자체와 갈등, 중앙과 지방과의 갈등, 각종 갈등에 대해서 여기서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 특별법을 통해서 정부 승인을 받는데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전력망과 도로, 철도와 SOC 공동 개발에 관해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넣냐면요. 도로하고 철도는 뭔가 이 경제적 편익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먼저 정보를 알면 거기다 땅 설면은 그런 혜택, 뭐 LH 뭐 그런 것처럼 택지 개발 단지 미리 알면은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혜택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계획 단계의 정보들이 비공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력망과 SOC를 같이 건설을 하려면은 뭔가 그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였죠. 이 SOC를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도로 계획들이 막 나오고 있고 우리랑 사업 시기가 맞아. 그럼 우리가 찾아서 하고 협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저희가 여기다 넣어버린 겁니다. 일단은 뭐 전력망위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허가인데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우려를 하실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정부 힘대로 마음대로 할 거냐? 아닙니다. 타법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법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막 전력망을 빨리 하고 싶다 이렇게 못해요. 그게 법의 남용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뭐 산단 절차 간소화법 이런 공공주택 특별법 이런 법들이 있는데 그 법 수준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특례에서 운영 기한을 좀 6개월 좀 단축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실시기엔 의제 확대라고 해가지고 의제를 확대는데 이게 의제를 확대한다고 해서 생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사를 할 때, 자 철탑 공사를 할 때 이제 거기에는 뭐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돼,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돼, 산지 전용 허가 받아야 되면 일일이 이제 지자체들 막 쫓아다니고 관계기관 쫓아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상당히 비효율적 행정이라는 거죠. 이 실시계획 의제가 뭐냐면은 이 35개라는 의제에 대해서 인허가 서류를 쫙 준비하고 산업부에다 냅니다. 산업부가 한전을 대신해서 관계부처에서 이 인허가가 문제 있는지 없는지 쫙 돌려요. 그럼 거기서 의견을 줍니다. 문제 있다 없다, 문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 이거를 반려다, 불어다, 아니면 보완해라 이렇게 막 의견이 옵니다. 생략하는 게 아니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딱 나면은 35개에 관련된 인허가들이 싹 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환경재해영향평가 특례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공고공람 주체를 좀 저희가 변경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행정 주체는 사실상 지자체였습니다. 기초지자체 단체장이 주민 의견 수렴과 그런 것들을 대행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안 해줍니다. 그럼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거죠. 한도 끝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공공공람 주체를 한전이 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더 강화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신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정보도 우리가 더 많이 공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대신 이게 사업이 아무 이유 없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명분으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지연을 시켰을 때의 국가적 피해와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할 거는 해야 한다는 거죠.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체를 변경을 했고 그 대신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부대공사 인허가 특례라는 게 있는데 이 부대공사 인허가 특례가 뭐냐면요. 이 실시계획이라는 거는 정부 승인을 받는 거는 이 예를 들어서 변전소면 변전소 부지, 철탑이면 철탑 부지, 이 철탑이 들어가는 이 공간에 대해서만 사업 승인을 받아요. 그런데 철탑을 다들 보면 아시다시피 저기 산 꼭대기 위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다 우리가 가려면은 도로를 내야 하잖아요. 진입로도 내야 하고 진입로 내기 힘들면은 옆에 뭐 삭도라고 해가지고 자주 운반하는 그런 기계도 설치해야 하고 아니면 뭐 그것도 안 되면은 헬기 해야 하고 뭐 이렇게 이런 별도의 개별 인허가들을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누구냐? 지자체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안 해주면은 사업이 그냥 쭉 딜레이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린 북당진 신당정 TL 23년 걸렸습니다. 근데 이해는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해줘요. 선거하고 과로 연관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자체장한테 좀 출구 전략을 만들어줘야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인허가권을 뺏겠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밟아야죠. 우리가 무슨 전력망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법과 원칙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그런 불허같이 뭔가 사업에 대한 지연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자체장한테 출구 전략을 주자. 이런 부대공사 임시 작업장, 진입로, 뭐 헬기 작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장에 요청을 했는데 뭐 승인해주면 이제 감사하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지연이 됐을 때는 이 앞서 말씀드린 전력망위원회를 통해서 이거는 아무 문제 없어.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이건 승인해줘야 돼 하면은 승인되면은 저희가 자동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전력망 사업의 좀 특성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싫어하다 보니까. 근데 계속 말씀드리고 막 그러면 한 점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당연히 보상을 저희가 강화했죠. 타법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의 한전이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담았습니다. 특히 이제 변전소 같은 경우는 좀 차원이 다른 것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송전 철탑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좀 보강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선화지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 선화지가 뭐냐면요, 철탑과 철탑 사이에 전선이 걸립니다. 전선이 걸리는데 이 철탑 부지에 대한 거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감정가 100%. 하지만 이 철탑과 철탑 사이에 걸리는 전선 밑에는 공중만 우리가 사용했다고 해서 구분지상권이라고 설정을 하면서 감정가의 33%를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이 가장 많은 불만이 선화지 땅 사라는 거였어요. 사실상 저희가 봐도 제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얘기 말씀드린 건데 제가 봐도 그 땅 100% 보상을 해줘야 돼요. 못 사거든요. 팔리지도 않고 사실상 팔리지도 않고 거기다가 건축물 올리려면 제한을 걸고 한전에 또 엄청 갑질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저 기준과 원칙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거 땅을 사주고 싶은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토지주가 야, 내 땅 사 하면은 저희는 사면 돼요. 감정가 100% 그냥 다 매수를 해버립니다. 만약에 이거 하면은 아마 전국에 있는 땅을 저희가 다 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돈을 떠나서 이거는 사적 희생에 대해서 이 불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불만 엄청 많죠. 전기요금 올라간다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조기요비 장려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도 한전 내규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좀 더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토지주랑 같이 합의를 봐서
보상금을 지급하면 감정가의 100%예요. 현재 기준으로. 근데 당연히 이제 돈이 급하신 분들은 합의를 하겠죠, 저희랑. 근데 돈이 안 급하신 분들은 야 필요 없어, 너네 합의 안 해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1년 정도 쭉 되면서 저희가 이제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수용이 들어갑니다. 절차를 지나면 어느 일정 기간 협의가 안 되면 저희는 수용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용이 들어가요. 그럼 1년 후에 이제 감정 평가를 딱 하면은 올해보다 당연히 땅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분이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돈이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한전이랑 합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엄청나게 지연이 되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사업에 지연이 됩니다. 근데 막상 합의하신 분들은 억울하죠. 한전이 그렇게 와가지고 애걸복걸해서 합의해줬더니 반대하는 사람이 나도 더 받네? 이런 좀 불합리한 구조를 좀 바꿔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정 기한 내 한전과 합의를 하면은 감정가의 최대 75%를 저희가 더 드리는 걸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정도 한다면 한 8, 9천만 원을 저희가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그냥. 왜 그러냐면 저희는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최대 75%. 지금 세팅된 게 2개월 이내 합의하면 75%, 3개월 이내 합의하면 50%, 3개월 넘어가면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마 수용 절차를 밟을 것 같아요. 대신 아마 실거래가보다 더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토지 보상에 대한 건 저희가 좀 많이 미비했던 게 솔직히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많이 없어서 이 부분을 좀 강화시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연금식 보상을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뭐 돈이 급하신 분들은 뭐 일시금으로 받겠지만은 이거 나 좀 매월 이렇게 연금식으로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5천만 원 돈이 있으면은 내가 10년 동안 나눠서 받을래 하면은 10년으로 분할을 하고 그 금액에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토지가 상승하는 게 있어요. 또 그거를 플러스 해가지고 저희가 드립니다. 매월 연금식으로. 그러면은 저희가 아마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한 30%더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제 이거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연금식 보상 선택은 이렇게 적용이 다 돼요. 그러니까 조기협의 적려금 받아가지고 175% 받았는데 나 이거 다 연금식 할래. 그럼 연금 돌리면 그렇게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선화지 매수 청구권과 조기협의 적려금은 같이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건 과도한 보상 혜택인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송주법 특례입니다. 이 송주법 특례 같은 경우는 현재 아시다시피 이제 송주법이라는 게 법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송주법이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송전설로 근처에 일정 범위 안에 계신 분들한테 매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제가 봐도 그때 당시에 제가 군산 쪽에서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한테 야 이거 송주법 만들어지면 발주법처럼 혜택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했는데 정작 딱 들어갔을 때 저도 딱 보니까 이거는 거짓말했다. 효과는 좋다고 말했는데 되게 미비한 거죠. 3, 4, 5kV 같은 경우는 1년에 30만 원? 안 받고 마는 거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변전소 인근에 특히 34만 5천 볼트 변전소 인근에는 지역 간 그 개통망이 엄청나게 철탑이 막 들어가요. 그럼 이 변전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30만 원 동일하게 받네? 그분들은 그러면 평생 거기서 살아야 하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많은 부분이 없는데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100이라고 말씀드릴게요. 100. 이 100에서 50%를 현재 이제 송주법으로 했을 때 50%는 정기요금, 50%는 공동지원 사업 이렇게 했어요. 이 공동지원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마을당 그 돈을 해가지고 뭐 놀러도 가시고 마을 행사도 하시고 뭐 이런 돈으로 이제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25만 원 정도 된다고 한 달에 10,000원 정도 정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전이 장난친 거죠. 정부가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한전에 근무하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
근데 너무 많이 바꿀 수가 없어요. 저희도 이게 이제 다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로 가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 좀 머리를 쓴 게 자, 아까 100이라는 거를 다 전기요금으로 갑니다. 다 전기요금으로 가요. 대신 추가 50%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에 줄 겁니다. 지자체에서 그 지역과 마을을 위해서 거기도 쓰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해서 조례를 통해서 마을에 쓰셔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럼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150%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100%는 전기요금 혜택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좀 미비하다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막 500%, 1000% 올린다고 해서 그게 다 될까요? 아예 그러면은 이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법상 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물꼬를 틀어놓고 이거를 특별법이 아닌 기존에 있던 송전설비 주변법 개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겠다. 그리고 요 예산은 현재까지 한전이 다 한전 비용으로 했지만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해서 좀 쓰자. 그러면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이렇게 좀 넣고 여기에 좀 없는 내용인데 이제 근접 지역과 밀접 지역이라는 거를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근접 지역은 뭐냐면 300m 이내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의 1.5배를 더 드리는 걸로 했고, 두 배를 드리는 걸로 했고, 변전소 같이 막 전력 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밀집 지역이라고 세팅해서 3배 드리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근접과 밀접을 동시에 적용했을 때 4.5배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촘촘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송주법 특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인데 이게 이제 이거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선화지 매수 청구권하고 한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엄청 살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솔직히 호용 가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여기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거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땅을 저리로 제공하자 라는 걸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읍명동별로 하나씩 경과 주민과 토지주들이 50%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10메가와트 미만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경우 한전이 저리로 땅을 제공해주고 개통 접속 비용에 대해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00kW가 2억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하면은 1메가와트면 20억, 10메가와트면 이제 200억 사업이겠죠. 200억 사업인데 아마 토지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한 4분의 1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0억에 50억을 토지 매매 비용인데 한전이 저리로 해주는 거죠. 거기에 개통 접속 비용 10억을 하면은 아마 그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어차피 주민들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하거든요. 다 그렇다고 하면 그 수익률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이라는 걸 좀 만들었고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경과 주민과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지만 그럼 지자체한테는 어떻게 해줄 거냐? 가공 철탑이 건설되는 지역에 저희가 일정 금액의 지자체에게 지원을 해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철탑 총량제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전남 쪽에 이제 뭐 영광, 그다음에 뭐 신안이나 이런 쪽도 이제 나중에 해상 분양이 대규모로 들어가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런 데는 주민들이 안 사신다고 맨날 철탑 받고 저기 수도권은 주민들이 많이 산다고 지중화 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맨날 철탑만 박아야 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분합리함을 저희도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비용을 가지고 지자체가 기존에 있던 배전 설비, 전봇대 설비들 있죠. 그런 걸 지중화하거나 아니면 15만 4천 볼트 그 지역에서는 15만 4천 볼트를 지중화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3, 4, 5kV는 어쩔 수 없이 가공을 가더라도 나머지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좀 눈에 안 보이고 좀 정비를 해야 하지 않냐. 그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게
송전탑 경과지자체 지원입니다. 여기도 물론 이제 가산과 그러니까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있죠. 뭐 솔직히 한전이 공짜로 장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과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협조해주면 저희가 더 가산점을 드리고요. 사업에 협조 안 해주면 저희도 당연히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싹 담았습니다.